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다 리더시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앞으로 이제 가리킬 어떤 교과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네트워크 27년 하면서 아마 시스템 관한한 뭐 제가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스템 외부 강사 나갈 때 1200만 원 정도 받고 파는 상품입니다. 상품 일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배워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측면에서 캡틴께서 한 달 전에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비기너 스쿨 2주 전에 이제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는 중간 단계, 어떻게 보면 골드하고 사파이어, 특히 골드 사파이어 되는 어떤 부분들이 비기너 스쿨을 마치고 브론즈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갈 건가 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급하게 또 공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공지사항에서 책을 안 사시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손해시고요. 각자 사시면 11,050원, 500원 주고 사실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시스템에 관련된 책 한 제가 100권 정도를 읽었어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조금씩. 근데 그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그 시스템적으로 충돌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 모아 출판사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성공한다는데 가장 다이제스트로 잘 돼 있고 네트워커로서 이제 하신다면 이 정도 교과서 하나 정도는 달달달달. 저는 이거 한 100번 넘게 읽었어요. 100번. 여기 아예 표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컨택이다. 그럼 컨택 창을 탁 봅니다. 초청이다. 그러면 초청에 탁 봐요. 리더 부분이다. 리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고개로는 고개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딱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하시고요. 이제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있는데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첫 번째 뭐냐면 초보자를 위한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처럼 이제 우리 사업 설명을 듣잖아요. 듣고 나면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기너 스쿨로 안내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비기너 스쿨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초보자들을 갖다가 다 올라오게 하기에는 뭐하니까 온라인으로 정리를 좀 합니다. 우리 김종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왜 직급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왜 이렇게 편견이 많은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아마 2주 전에 우리 박미나 크라운께서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직급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어떤 가치들, 또 직급의 또 운영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난주까지 했고요. 그럼 사업은 갖다 어떻게 출발하는데까지가 이제 다음 내일 우리 김현성 크라운께서 비기너 스쿨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그럼 오리엔테이션 끝났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팀에 이제 배치가 돼서 나 한번 사업해 볼게 라고 할 때 필요한 게 여기 지금 세븐코어 핵심 리더 코스예요. 네트워커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의 원리는 뭐냐, 또 네트워커로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초대, 꿈, 결단 하는 것도요. 꿈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드림 보드를 갖다가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실습을 할 겁니다. 오시게 되면 뭐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자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입니다. 와서요 드림 빌딩 하는 거 실제 자기 그 보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실습도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꿈을 선명하게 한 다음에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그 꿈과 결단을 갖다가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유성 크라운께서 로레알 크라운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우도 중요하지만 Y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Y가 강력한 사람은요 하우는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돼? 막연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이 책을 이게 교과서야. 여기에서 그냥 펼쳐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복제가 나중에 엉망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안 하고요. 어떻게? 자기가 막 그냥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 예.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경책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펴보세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샘플 보여드릴 거고요. 요 단계가 끝나면 루비 다이아몬드 정도 돼서 조직 관리하는 리더가 로서 거듭나야 돼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3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중간 단계에 어떤 골드 사파이어가 가져야 될 내가 레그를 만들어 보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레그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핵심 코어 과정이다.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 복제가 되다 보면 밑에 사파이어, 골드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관리자 겸 같이 뛰는, 그래서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또 상담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 내 팀의 목표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되더라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돼서 이제 블루 크라운 정도 되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영적 어떤 영적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철학적인 부분도 좀 같이 겸비돼서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안정화된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교시, 4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제가 이제 올바른 네트워커가 되기, 성공 시스템을 먼저 이해한다. 올바른 네트워커가 된다라는 것은요, 성공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코어 리더라는 건 뭐예요? 코어라는 뜻이 뭐죠?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얘기를 하면요, 저 기둥을 코어라고 그래요. 근데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요 기둥이 없어요. 지금 기둥이 부러져요.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조직에도 핵심 기둥이 되는 코어 리더가 몇 사람이 있냐가 실질적인 내 사업의 어떻게 해요? 사이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보면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그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뭐예요? 건물주. 조물주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건물주. 예. 건물주가 저런 강남에 한 7층짜리 빌딩 정도 가지고 있으면 월 한 2, 3천 나오죠. 옛날에 4천 나왔는데 요새 좀 떨어졌어요. 한 4천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예. 죽을 때까지 나오면요, 아주 끝내주죠. 공실 안 나오고, 그죠? 근데 그 공실은 누가 채워져요?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전문직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전문직들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주인인 것처럼 하는데요, 수입의 분리를 보면요, 노동수익이에요. 다 노동수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전문직이든 조금 뭐 고급적이냐 뭐냐 뭐 이렇게 레벨 따지는데요, 다 해봤자 손 떨리고 이렇게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 은퇴하고 꽝이에요. 결국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주. 예?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도요, 건물주는 어떻게 해요? 출근을 안 해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요. 예? 뭐냐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저런 건물주 한 1,000억짜리 저거 건물 정도 갖는 게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노력하시면? 가능해요? 지금 노력하면? 예, 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잠깐 제가 건물주가 돼봤었어요. 예, 분당에 야탑에 여러분들 그 세심 옴니코아라고 700평짜리 그 마사회 빌딩이 제 거였어요. 45세.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다가 이게 삐거덕하니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트워크를 갖다가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소유권을 누가 함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서. 건물은 보이니까 뺏어가요. 네? 근데 네트워크 수입은요 못 뺏어가요. 그리고 건물은 내가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요 그 상속받을 그 상속세가 없는 사람은요 건물 팔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시스템 소유에 대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 사람이 시스템에 합류해서 돈 버는 일은 가능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책 29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29페이지. 여기 보면 29페이지에 돈 버는 방법 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법.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죠.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단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영업자 돈 벌어도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어요. 시간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주식 투자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저런 빌딩을 사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복제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는 어떤 것에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합류해서 시스템을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 이게 따라해 볼까요? 사과나무 키우기 원리. 예, 사과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께서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심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느냐 이게.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어려운 게 심으면 하면 바로 돈이 돼요? 바로 잘 안 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심는다고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 것과 같이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과나무는 보통 심으면 3년에서 5년 만에 열매를 맺혀요. 근데 3년에서 5년을 맺히게 되면 여기 또 페이지에 70페이지 한번 볼까요? 70페이지? 네, 여기 또 써 있어요. 70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력이 축적되고 복제되는 사업이다. 사업체가 처음 1명에서 10명, 1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이렇게 시스템 속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익을 낸다. 즉 2년에서 5년 정도 노력이 나중에 20에서 30년 동안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과나무 심는 거와 똑같아요. 자, 3년 동안 아무 과실이 맺히지 않는데도 의지를 가지고 사과나무 심는 주인은 가꿉니까 안 가꿉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 희망을 갖고 가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가지면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과나무 키우는 열매 맺는 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그래서 한 번 맺으면 또 어떻게 해요? 최소 50년, 20에서 50년 정도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노인이 되면요 죽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손자를 위해서 사과나무 심어주는 게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불을 대물림 시키는, 그러니까 손자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키워놓으면 어떻게 죽게 되면 자식은 또 자기 알아서 먹고요. 또 손자는 또 받아 먹잖아요. 할아버지가 심어준 사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또 그것을 대물림해 가지고 어떻게?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여기에 보면
이 좋은 토양에다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얘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6세가 되면요, 그때서부터 성인식을 하고 돈을, 친척들이 종잣돈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요,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요, 보통 사업 자금을 1억에서 한 5억 정도까지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할 때 다 모아놓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전 세계 부의 50%를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영화 사업부터 다이아몬드 사업부터 뭐 금융, 뭐 몽땅 싹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뿌리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 훈련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와 이것이 안 돼 있는 데와 어떻게 성장의 속도와 어떤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심는 원리를 갖다가 아까 70페이지에서 좀 봤고요. 또 이번에 75페이지에 보면 성공 시스템에 대한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는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소비를 죽을 때까지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뭐를 근거로 하냐면 여기 75페이지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일반적인 유통 구조를 대폭 줄이고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좋은 상품으로 승부를 거는 비즈니스 형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로부터 그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상품의 소비자가 되는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소매점이 됨으로써 소비자가 일종의 유통업자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놨어요. 뭐라고요? 좋은 제품을 유통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왜냐? 좋은 제품을 유통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달하고 나서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랬는데요, 이 가성비가 없으면요, 최근에 옛날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다 좋은 제품만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들은 좋은 제품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뭐 온라인 이런 어떤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어떻게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품질만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가격이 좋아야 돼요. 가격이 가성비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갖다가 구매해 준다 안 해준다? 한 번은 구매해 줘도요, 자발적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자발적 재구매가 되지 않는 제품군은 지속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짝 1등서부터 10등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필품으로 구성되지 않는 회사 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건강보조식품만 있어요. 뭐 붙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만 있어요. 패치만 있어요. 생필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품력이 뛰어나서 뭐 미국의 PDR 뭐에서 약전에 들어가 있고 너무나 몸 치료하는데 좋다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자만 해요. 환자만. 안 그러나요? 먹어보고요, 메가요법으로 치료 목적으로 환자들만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요. 그러면 성장성을 가다가 멈추게 되고 생필품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갖다가 할 때는 자발적 재구매에 좋은 상품들을 가성비 있게끔 공급하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독립 소매점을 운영을 하는 유통업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로. 그 정도의 창업 비용은 어떻게 해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면 내가 전 제품을 쓰면서 내가 그 효용을 알아보는 정도는 투자할 만하잖아요. 어차피 써야 될 물건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소비자만 유의하기 때문에 보상 플랜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 아주 직국 같은 거는 이게 독소 조항이 없다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차별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엔드 조건이 많아요. 뭐 직급 하나 한 번 하려면요, 루비 먼저 예를 들어서 국장 한 번 하려면 팀장을 3번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그 다이아몬드 되려고 하면 우리 여기로 본부장 얘기하면 쉽게 해서 루비를 석 달 이상 유지를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되려면 어떻게? 2달은 했어. 근데 석 달 때 조금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메꿔야 돼요. 예? 또 다이아몬드 됐어. 다이아몬드 됐는데 어때? 자격을 3번 유지하래. 그 다음에 블루로 가래. 그러면 또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급 마케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급을 갖다가 달성하면 보너스가 커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또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배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이렇게 네트워크 회사들이 돼 있다. 그런 함정을 파놨다. 제가 직급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함정이 없다. 근데 너무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너무 직급을 유지를 안 한다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단점 아닌 단점. 유지할 생각들을 안 해. 안 뛰어. 골드 한번 달성하고 나서 그냥 있어. 근데 브론즈로 떨어졌는데도 그냥 골드로 그냥 있어. 그런 부분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뛰는 어떤 것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좋은 제품, 좋은 보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이겠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 이 점이 있죠. 문호성이라는 사람이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것과 어떨 것 같아요? 점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죠. 마찬가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예?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과 이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구성해서 그물을 짜는 일이에요.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돼요. 저 사실 그 인간관계에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독선적이고요. 좀 무시하고요. 혼자 잘났다고 막 삼성에서 막 대표 선수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잘났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부업으로 암땡땡을 했거든요. 지시야, 지시. 그냥 막 명령하고 지시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똑똑하고 계급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한 명도 후원을 못했어요. 그 원인을 자기한테 안 찾고 이 새끼들, 저 새끼들이 멍청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때 스폰서가 부르더니 문 사장님 지금 안 되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문 사장님이 혼자 막 전달하셔서 안 되는 겁니다. 호일러 법칙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직접 이 사업 전달하면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전달했어요. 스폰서 도움 없이요. 혼자 전달했어요. 내가 막 전달했더니 46명 전달했는데 한 명도 안 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스폰서가 제가 문 사장님보다 못하지만 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딱 한 번만. 그러더라고. 밑지와 본전을 해서 이제 불렀어요. 왜?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시켰네? 근데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보다 설명을 못했어요, 분명히. 근데 덜렁 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47번째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떠들었을까요? 입 다물었을까요? 입 다무는 게 이게 더 훨씬 잘하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호일러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안 되면요, 점검을 해보세요. 나 혼자 원맨쇼 좋다고 막 거품 물고 뛰어다니나. 내 가까운 사람은요 안 들어요. 그것까지 또 얘기하려면 뭐한데, 요거는 3주째 호일러 법칙 초대와 이런 만남 이런 부분에서 다룰 겁니다. 깊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직급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깊게 다뤄본 적이 없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멘트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만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같이 그렇게 못했던 사람도 어떻게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가리키는 대로 하니까 못하던 거에서 잘하는 사람을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곳, 쉽게 해서 보통 사람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변화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도 와서 어떻게 장교훈련 육군사관학교 보내놓으면 장교가 되잖아요. 보통 사람도 들어가서 어떻게 의과과정 6년 하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공대학이 있어야 된다. 그 교육훈련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좋은 어떤 회사, 제품도 경쟁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 CEO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여력이나 경영 마인드 이거 복합적으로 다 돼야 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저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사실은 시스템이 좀 제가 5년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좀 혼란이 좀 많았었어요. 서로 리더별로 그룹별로 달라가지고 좀 충돌이 일어났는데 요번에 우리 손종아 그룹장님 또 우리 박미나 그 다음에 또 김현선 크라운들 모여가지고요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했어요. 이거로 통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거야. 한 가지로 통일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신호등 체계를 갖다가 아니 여기 그 가산 디지털은 저기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가고 그 다음에 좌회전 표시에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노란불에 좀 이렇게 강남 가면 그 시스템이 바뀌고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전 갔더니 대전 리더가 또 야 잔소리 말고 빨간불에 가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겸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렇게 방송 송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뭐 리더들 연락해서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복제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어야 돼요. 내가 판매를 잘한다고 내 파트너한테 판매를 갖다가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자, 판매를 잘하는 사람 많을까요? 판매를 못하는 사람 많을까요? 그죠? 네? 판매 잘하는 건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럼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시스템 복제 모델로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스폰서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를 갖다가 잘 만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좋은 스폰서를 만나려고 하면요 자꾸 비교 평가하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못난 스폰서도 좋은 스폰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따라해 볼까요? 못난 스폰서도 나의 스폰서는 좋은 스폰서야. 이렇게 복제해야 돼요. 그런데 능력 없는 스폰서라고 내가 저 스폰서 만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복제 귀신이 있어요. 똑같이 내 파트너도요 과거 내가 그렇게 했던 거를요 분명히 본 적 없는데요 따라해요. 희한해요. 그걸 복제 귀신이래. 귀신이에요 귀신. 다 들어. 야, 네 스폰서도 그렇게 했어. 씹어. 그럼 씹는 거 복제하는 거야. 씹는 거. 근데 좋은 스폰서다 나쁜 스폰서다 이거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 스폰서는 뭐냐? 그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업라인으로. 그래서
나한테 직접 사업을 갖다 전달해 준 분은 그냥 무조건 좋은 스폰서야.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예? 그리고 어떻게? 사업 비즈니스는 이미 성공하고 검증이 되신 그런 다이아몬드급 이상 분들하고 어떻게? 업라인들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나의 스폰서는 뭐야?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좋은 스폰서야. 그리고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뭐예요? 업라인에 이미 시스템에서 철저히 복제돼서 성장한, 그리고 같이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나눔이 있는 정신이 있는 그런 스폰서를 만나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두 분이 호흡을 해야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이렇게 같이 화합이 되면 저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반쪽짜리로 하면 어떻게? 스폰서와 이것이 단절이 되면 어떻게? 다이아몬드 못 가요. 이게 시스템 원리입니다. 자, 이미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런 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말 타고도 가보고, 걸어서도 가보고, 기차 타고도 가보고, KTX 직행으로도 가보고, 그죠? 비행기 타보고 가봤더니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것 검증되기 있겠죠? 최상의. 그래서 한 40년 정도 해보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복제를 하기 위한 성공의 8단계라는 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성공의 13단계였어요. 예. 처음에 성공의 13단계였다니까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13단계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일반적인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인데 네트워크에는 좀 복제하는데 복잡해. 예? 자, 예를 들어서 7가지 정도나 사람의 기억은요, 7가지에서 8가지까지는 기억을 하는데요, 13가지, 20가지, 30가지 하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못 외운대요. 못 외워.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되는 거야. 성공의 18단계, 성공의 30단계 하는 게 낫겠어요? 성공의 8단계 낫겠어요? 그래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줄여가지고 성공의 3단계까지 해봤어. 그랬더니 너무 또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은 성공의 8단계라고 해서 아메이의 덱스터라는 분이 이 사업을 60년 동안 하면서 5,500억을 벌었어요.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얼마라고요? 60년 동안 5,500억을 버신 분이 쓴 거야. 책을 썼어. 자기의 노하우를. 40년 노하우를 그냥 압축해서 성공의 8단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지금 좀 더 다이제스트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의 값어치가 9,000원짜리입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는 5,500억짜리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시스템 복제하는 거 살려면 어떻게 돼요? 몇 억 줘야 돼요. 예? 운영 시스템을 사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시스템, 이런 어떤 성공의 8단계.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왜 필요해요? 지도 잘 못 보고 길치도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만 목적지 찍으면 안내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참 희한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내비게이션을 믿다가도요, 자동차 운전할 때요, 제 머리를 굴려서 어디 구석이 내가 더 빠르다고 해서 막 갑니다.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막혀요. 너무나 신기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 생각 가지고 막 갑니다. 더 빨리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15분 또 늦게 갔어요. 야단 뒤지게 먹었습니다. 우리 딸하고 약속을 했는데 빨리 가려다가 새길로 빠지니까 어떻게 더 막히는 거야. 뭐냐? 그냥 내비게이션에 시키는 대로 내 생각 지우는 게 제일 빠르다. 이게 참 힘든가 봐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성공 시스템에 그냥 목적지만 찍어라. 그리고 목적지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데만 따라서 간다.
그래야 혼란이 반복된다. 그리고 일반 조직에서는요, 내가 배워서 일반 과장이 되고 나면요, 대리한테 가르칩니다. 대리한테는 사원한테 가르쳐요. 사원이 어떻게? 또 신입사원한테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맨 밑에 있는 신입사원은 어떻게?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복제, 그러니까 여러분 먹지 세대가 우리는 다 먹지 쓰던 때인데 이렇게 그 복사가 지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먹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긁었으면 밑에 이렇게 글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먹지는요 진하게 나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정도 하면요 흐릿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똑똑한데 저쪽에서 지시해서 말을 전달하잖아요. 저 밑에 가는요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귓속말로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다 한 10명한테 얘기하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엉뚱한 소리. 예? 너무나 웃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스템에 와서 직접 복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야. 시스템을. 이해됐죠? 위에 스폰서를 복제하는 거가 아니라 원리가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먼저 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폰서도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말고 시스템에 같이 가서 배우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가르치는 순간 복제가 엉망이 돼요. 왜? 나는 아직 그 집 끝까지 안 가봤잖아. 로얄 크라운까지 안 가봤잖아. 로얄 크라운까지 가면 또 거기서 또 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차원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루비 때 고민이 다이아몬드 때 고민이 또 다르고요. 블루 레드 있을 때 고민이 달라요. 조직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특히 두 줄 같은 경우는 대시적 소시적 갈등의 구조이기 때문에 소시적에 있는 사람과 대시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시비를 건다니까 소시적이. 그럼 성질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두 줄 바이너리는. 그러면 그게 왜 차이 나는지를 정확하게 큰 조직을 가보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의 그 회원을 제일 많이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12제자한테 딱 복제를 했어요. 12제자한테. 그러고 가셨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14억 명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똑같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하시고 왔어. 근데 그걸 누가 적었어? 마가와 누가? 좀 똑똑한 놈들이. 베드로는 안 적었어.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글을 이게 잘 안 돼. 근데 똑똑한 마가하고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 하는 말을 그대로 필사한 거야, 막.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렇게 뭐 편지 쓸 때 그걸 막 쓴 거야. 예수님 말씀 가라사대. 이렇게 한 거야. 자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옛날에 있으실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언제 어느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가라사대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려면요 싸움이나 네가 뭔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책의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 하나님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 이 책에 의하면, 시스템의 성공 시스템의 책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너 크로스라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돈 금전관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밥 사달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여기 다 써 있거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하면 어떡해? 아이 스폰서가 말이야 레드까지 가놓고 밥도 안 사고 말이야, 아이 저 짠돌이 말이야, 이렇게 씹는 데니까. 그럼 계속 사면, 그게 복제가 되면 내가 얻어먹을 땐 좋은데 어떻게? 내가 사는 위치가 가면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해요. 그러니까 이 각자 위치에서의 맞고 오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갖게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년이 흘러도. 그게 예수님 말씀은 1000년이 흘러도 진리였기 때문에 똑같이 복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을 받아다가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만희처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럼 뭐가 돼? 사입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만약에 맥도날드 햄버거점이에요. 맥도날드 햄버거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이제 얘기해. 그래서 성공자의 공통점을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수정된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노하우에 표준화된 게 성공의 8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성공의 9단계도 해보고 10단계도 해보고 뭐 어떤 사람은 성공의 18단계까지 했어. 여러분들 성공의 18단계 한번 외워보세요. 잘 옛날에 우리 처음에 막 이거 했거든. 성공 18단계. 자유로 가는 6단계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오늘 여기는 책 다 드릴게 내가. 예? 아 저기 빼고 저기는 딱 한 명이야. 딱 한 명. 이거 안 돼 이거. 복제가 안 돼. 뭐냐면 인간의 머리는요. 7에서 8가지. 그다음에 조직 관리도요. 내 산하에 9명 정도가 맥심이에요. 그래서 군대 조직을 딱 분대장 9명까지 딱 끊습니다. 그 이상은 관리 팩터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떻게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됐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러 사람을 사업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이렇게 시스템을 따르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하고 시스템에 같이 합류해서 배우면서 겸손히 복제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리더더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복제할 것이냐. 나를 복제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 근데 시스템은 완벽해요. 예. 성경은 완벽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이쁘게 해석하느냐, 맛깔 있게 가리키냐, 그건 본인의 능력이야. 그리고 핵심 코어되는 건 요거는 뭐 저희들이 나중에 또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있죠. 근데 왜 스티븐 코비 왜 7가지 습관이라고 했는가 이거예요. 10가지 습관도 있고 17가지 습관도 있고 성공의 13 습관도 있어야 될 텐데 왜냐? 7가지가 행운의 7로 외우기가 가장 쉽다. 그거까지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은 이렇게 질서 있게끔 환경이 딱 제공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한 목소리가 나야 되고 똑같은 시도지 체계에서 어떻게 누구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누구나 따르게 된다. 그리고 오늘만 따르는 게 아니라 내일도 따르고 앞으로도 어떻게 5년 후 10년 후 오는 사람도 똑같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혼란이 없다.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해 온라인 판매를 빨리 해가지고 승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만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팀은 승급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뭐한 게 지금 온라인 재판매하고 서로 유인행위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깨지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인터넷 재판매예요. 싸게 파는 것. 그 다음에 유인행위가 심해지면 깨지는 거예요. 선한 꿈을 갖다가 꿔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아니 돈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 그래서 형제그룹까지 어떻게 예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다고 어떻게 사업 상담하시면 안 돼. 큰일 나. 왜냐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왜냐 아까 얘기했죠. 대시적과 소시적 틀리다니까. 그러면 답이 달라요. 소시적 입장하고 대시적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이렇게 통합 시스템을 비기너 스쿨서부터 지금 코어 스쿨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리더스 스쿨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루비 이상들 다이아몬드들이 갖춰야 될 그런 뭐 설득의 어떤 그 대가가 되는 그죠?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해서 전체 목표 관리를 또 끌어가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본인의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리더십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마련돼 있어요. 근데 난 참 너무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네트워크 여기 직구 와가지고 5년 하면서 그걸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게 참 해요. 제가 애땡땡 할 때는 그거로 20만 명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약간의 위기를 지금 맞아서 지금 우리 리부팅 하자고 하는데 캡틴께서 그래서 리부팅 하자고 그래서 좋다. 한번 마음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
요거 과정이 이제 안착되면 리더십까지까지 고급 과정. 사실 저 고급 과정은 제가 업체 실제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자, 마이웨이 절대 안 된다. 마이웨이는 어떻게? 바로 디즈니랜드로 가는 지름길이다. 디즈니랜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뒤지다, 죽다, 그걸 뒤지다. 디즈니랜드. 죽은 사람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에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껄껄거려. 야, 그때 40년 전에 내가 강남 땅을 샀어야 됐을 걸. 그때 암땡땡 내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했을 걸. 그때 내가 선물 들었을 때 그때 했을 걸. 10년 전에 비트코인 7만 원일 때 내가 샀을 걸. 계속 껄껄껄만 한대요. 지옥은. 디즈니랜드 가면. 제대로 하자 이게. 제대로.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심플. 반복적이어야 돼. 그래서 뭐냐? 아우, 우리 스폰서님 똑같은 얘기를 해. 재미없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스폰서의 똑같은 반복적이고 지겨운 얘기를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리더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폰서의 똑같고 지겨운 얘기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보로서요. 자꾸 새로운 걸 뭘 하려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똑같은 거를 조금 그날마다 맛깔 있게 조금 초를 치면, 그렇죠? 또 후추를 뿌리고 그때마다 조금 맛깔 있게 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요게 좀 아쉬워. 예측 가능한 어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탈 사인은 뭐냐면 의사들이 쓰는 거예요. 병원에 사람들이 오면 먼저 해요? 아니면 진단 먼저 맥박도 재보고 뭐 이렇게 오줌 검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증상들을 다 이렇게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이탈 사인. 이 상황이 어떤가, 내 파트너가 상황이 어떤가, 나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스폰서한테 그 상담하면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레그도라고 그래요. 레그도. 내 상태에 대한 어떤 거를 그려서 나가 지금 현재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현재 어떤 진행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이제 3주차 때 우리 김현선 크라운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선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 통일 하나로 이제 그리고 크로스라인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의 부분인데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의사를 키우려면요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어도 힘들 거예요. 의과대학에 보내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파트너를 성공대학에 보내는 게 성공 시스템에 보내고 나면요 거기서 알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행을 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학교는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게 나아요? 의과대학 전문 진짜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게 나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이 그거다. 관리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국내 비즈니스로만 끝나지 말고 국제 비즈니스까지 확장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 햄버거 시스템이에요. 여기 레이 클락이라고 하는 파운드 영화를 보시면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레이 클락은요 그냥 주스기인가 뭐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거 그 판매 사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팔아먹으려고 갔다가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맥도날드 햄버거점을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주문하면요 1분 30초 만에 햄버거가 탁 나오는 거야. 다른 데 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그 권리를 샀어요. 그리고 맥도날드를 창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만장자가 되죠. 바로 맥도날드가 시스템 체인지업 사업의 표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파는 사업이야. 맥도날드가 맛있어요? 버거킹이 맛있어요? 솔직히 버거킹이 맞아. 근데 어떻게? 버거킹 하는 사업자보다요 어떻게?
맥도날드 사업자가 더 많아요. 웃기잖아요. 원래 햄버거 사업을 할 거면 버거킹 맛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전율이 버거킹보다 맥도날드가 2배가 빠릅니다. 회전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체인점 소득이 약 1.5배에서 2배가 더 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업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맨날 햄버거 먹을 거예요? 아니죠.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갖다가 사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어떻게? 빠르고 바로 정확한 그런 어떤 것들이 바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먼저 한 사람의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바한테도 배워야 돼요. 근데 뭐예요? 네트워크 딱 하면 야 내가 삼성에서 내가 근무한 게 30이고 내가 너만한 아들이 있어. 잔소리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 나간 분들이에요.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정신병자예요. 아랫사람 나이가 어려도요. 어떻게 공자께서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다. 하문하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하문.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 불치 하문이다.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급장 다 떼어놓고 내가 먼저 핀을 가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예절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아이 넌 몰라서 그래. 내가 옛날에 판매 왕이었어. 내가 알아서 팔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성공한 사람들 한 번도 27년 동안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잠시 해. 잠시 루비까지는 가. 근데 어떻게 해? 매출로서 갈 수 있는 거는 루비까지예요. 지가 혼자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어떻게 해? 나 혼자 팔아서 살 수 없어. 매달 팔 수 없어. 내 조직이 있어야 돼.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원을 갖다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해봤더니 가장 합리적인 게 어떻게? 성공의 8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106페이지 볼게요. 그럼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면 성공 네트워크를 위한 성공의 8단계 전략. 딱 폈더니 어떻게?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서 쭉쭉쭉 나가면 어떻게? 그것이 바로의 꿈이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립하는 것이 바로 꿈의 설정의 첫 단계이다. 이 꿈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방법도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요건 두 번째 2주차 때 우리 박미나 크라운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8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는요. 준비 단계예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부터 후속 조치까지는 행동 결과 사이클이에요. 행동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7단계, 8단계는요. 이 아까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상담받는 거예요. 스폰서님 내가 꿈 설정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코치를 해줄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장님이 이렇게 꿈을 갖다가 이렇게 뭐 티코를 잡으세요? 그냥 벤츠로 잡자고요. 뭐 이런 그런 어떤 상담들. 누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죠? 어떻게 초대하죠? 초대 멘트 가르쳐 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호일러 법칙으로 같이 가서 만나주고 클로징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복제하는 것. 성공 복제하는 3단계로 또 나눠져 있다. 크게는. 그래서 어떻게? 사업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 첫 번째가 나의 꿈을 명확하게 하는 것. 내가 주변 사람들 욕을 좀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꿈을 지키면서 거절을 이겨내면서 나의 꿈을 향해서 굳건히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어떻게? 그 시각화된 거를 냉장고도 뭐든 붙여놔가지고 어떻게? 결단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앞으로 탈 차는 이 마이바흐 2억 5천짜리 내가 그거 탈 거야. 아니면 어떻게? 뭐 벤틀리를 탈 거야. 그럼 벤틀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벤틀리 매장 가서요. 그냥 가서 보세요. 그리고 색깔도 어떤 거에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건지, 내가 서초동에 55억짜리 내가 집을 살 거면 요번에 분양 그 뭐 청약은 못해서 떨어졌어도요,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세요. 도대체 55억짜리 여기 얼마 하는지, 인테리어도 보고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랑 같이 사업을 갖다 성공시킬 사람 명단을 1차적으로 100명을 우선적으로 적는 게 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명단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꿈도 좀 생각하면서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우리 박민아 사장이 할 때 수업할 때 좀 진도를 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사업의 승패는요, 초대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초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속도가 여기서 결정돼요. 초대 잘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빨리 성공합니다. 그럼 이 초대가 잘하는 사람은요, 그동안 평소에 좀 인간관계가 잘 됐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하면 그냥 아유 네가 이상한 거 하더라도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대가 더럽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안 되는 사람. 그 인생은 반성해야 돼. 그동안 얼마나 사고를 쳤으면 안 와. 네가 하는 거면 내가 안 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믿어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초대를 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사업 설명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씨를 뿌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아스팔트에다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아스팔트에다 씨 뿌리면 다 말라 죽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아스팔트에다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에다 뿌려야 돼요. 옥토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셔야 돼. 그러니까 메인 세미나에 오게 하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조금 저 실망해요. 요 정도 인원 가지고 저 이 사업 이 성공 노하우 27년 노하우 이거 막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우리 김영민 우리 사장이 너무 이쁘게 웃으셔가지고 내가 힘이 나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화이팅. 그래서 지금 다 털고 있어요. 다 털고 있어. 어떻게? 그 다음에 사실은 사업의 성패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사업 설명 잘해도요, 뿅 가게 해도요, 요거 24시간 48시간 넘겨놓으면요 부정 타요. 죽어요. 죽어. 뒤질랜드로 가. 오늘 사업 설명 듣고 다음 주에 안 오잖아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사업 설명 끝나고 나면 애프터 또 하시지만 24시간 내에 반드시 만나세요. 그냥 그 집에 찾아가세요. 전화하지 말고 아예 만나. 무조건 전화하면 안 만나겠다 하면 일단 만나자 그래. 너 안 만나면 나하고 인연 끊는 거라고 간다 그래. 그래서 만나. 그리고 이실 찍고 하라 그래. 너 누구한테 전달해가지고 총 맞았니? 전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서너 명한테 딱 총 맞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안 와. 내 전화 안 받아. 백약이 뭐야? 죽고 나면, 뒤질랜드 가고 나면 어떻게?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따라할게요. 후속 조치는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 넘으면 죽어요. 응급조치 않으면 죽어요. 죽기 전에 어떻게? 후속 조치. 요것도 3주차 때 김현선 우리 크라운께서 또 제 것도 막 열심히 들으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담과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를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스폰서한테 여쭤보세요. 항상 명단도 물어보고 어떻게 초대할지, 사업 설명하고 나면 또 자기가 또 찝찝하면 어때? 스폰서님 우리 같이 갑시다. 팔로우를 합시다. 팔로우도 도와주세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때? 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스폰서한테 먼저 전화하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스폰서가 전화를 갖다가 하고 있다. 난 나쁜 파트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파트너 아니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사람. 아주 좋은 파트너예요. 미팅 가자고 어떻게?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얘기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성공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근데 스폰서가 미팅 가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가자, 안 와. 누구를 위해서 그걸 들으라고 하는 건데 참 아쉬워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폰서한테 먼저 전화해서
스폰서님 미팅에 같이 가시죠.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자. 그런 걸 복제시키자. 그래서 저도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따라 하다 보니까 성공이 빨라지네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생각 쌍둥이 복제해 나가는 것들이고요. 결국 우리는 또 각각 개인은 그럼 뭘 해야 되냐?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업을 할 때 어때요? 제품 애용해야 돼요. 제품 애용 안 하고 사업을 한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응? 거짓말하는 게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어떻게? 제품도 안 써보고 어떻게? 좋대. 말이 됩니까? 응? 제품 쓰는 것이 이 7가지 습관 중에서 50% 이상 차지합니다. 응? 먼저 좋은 소비자가 돼야 돼요. 훌륭한 어떤 소비자가 돼야 돼요. 깐깐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무독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지를 내가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먼저 전달을 해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119페이지 볼게요.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 여기 고게러라고 있어요. 고게러.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코어 리더는 뭐냐? 고게러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책을 먼저 읽으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 고전 네트워크 했던 회사들이야. 책부터 사상 교육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볼게요. 옛날에는 어떻게 뭘 하라고 했는지. 책을 먼저 15분 읽어라. 매일 테이프 1개씩 성공자의 테이프를 들어라.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미팅에 100% 참석하라. 이게 다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사상교육이에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정신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전제품 애용하라. 하도 피라미드다 뭐다 하니까 어떻게 이거 구분시키고 나서 안심하고 난 다음에 제품 사용하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올바르지 않아요. 옛날에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전 제품 애용한 거를 지식을 쌓고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 근데 요거 가지고는 좀 애매해. 성공하는 게. 그리고 5번째가 어떻게? 사업 설명을 15회 이상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2줄 바이너리,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든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사상교육 쪽에 이쪽보다는 요즘 최근에 어떤 네트워크는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어요. 이 때문에 어떻게? 제품으로부터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에서 만족되지 않는 사람을 어설프게 사업시키는 거 사실 돈 놓고 돈 먹기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미팅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팅에 와서 빨리 접목이 됩니다. 맞아, 이랬구나. 야, 여기서 돈도 버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소비자를 구축하게 됩니다. 매일 어떻게? 5명 정도를 만나서 그냥 수다 떠는 거야. 야, 나 요즘 얼굴 어때?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나 요 비밀 알려줄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요, 우리 김영민이나 우리 박민아나 저희 요새 우리 와이프도 자꾸 묻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젊어져? 요렇게 또 왜 피부톤이 좋아져? 물어요. 또 머리칼이 어떻게? 천연염색하면 왜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볼륨이 살아있어?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봐. 그때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먼저 1, 2, 3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한테 제품을 통해서 나를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게 매력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본인 거예요. 먼저 1, 2, 3번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설명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대신 스폰서와 이런 시스템 미팅에 메인에 초대하면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횟수를 늘려야죠. 결단했으면 어떻게? 한 달에 15명 정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코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사업을 했다라고 결심은 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는 그냥 리더가 아직 덜 돼 있는 코아 리더는 아니다. 코아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명 정도 초대하는 사람이 핵심 코아예요.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성장하거든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15명을 초기 100일간 한 사람은요 거의 루비 이상 됩니다. 석 달에 사파이어나 루비 다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레그가 나와 있고요. 소비자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락 이렇게 없이 기복 없이 오토로 자기 직급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성공학 강의도 듣고 또 먼저 갔던 스폰서 이런 유튜브 통해서 보고 또 SNS 통해서 어떻게? 아까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통을 해야 돼. SNS.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아까 5가지 실천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2가지를 더 넣은 거예요. SNS나 이런 것들에서 소통을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7번째 어떻게? 네트워크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네트워크 사회는 따르는 거예요. 리더십이 달라요. 나를 갖다가 개발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내 파트너의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코칭 능력을 배우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가 되는 방법이에요. 내 파트너의 부족한 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코칭하는 능력. 그래서 리더십 강의에 코칭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코칭 능력을 배우셔야 다이아몬드 또 레드 갔을 때 어떻게 조직이 안정하게 항상 그들이 나서서 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7가지 습관이 반복되는 것. 그럼 이 습관이라는 건 뭐죠? 이 습관이라는 뜻은 뭐죠? 여기 날개, 기두자예요. 날개. 양쪽에 날개 이렇게 해보세요. 날개 2개 있죠? 한쪽 팔밖에 없어요? 날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신용을 해보세요. 이게 새들의 훈련이야. 새들이 어떻게? 날개짓 하는 것. 이걸 어떻게?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같은 걸 계속 100번. 똑같은 거를. 네? 그러면 난다는 거예요. 관자는 뚫을 관자예요. 똑같은 걸 어떻게? 몸에 익을 때까지 하는 것. 그래야 새들이 날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 자신을 갖다가 키우는 나무를 키우는 거와 사과나무를 키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3년 정도가 내가 나를 잘 키워야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파트너들도 똑같이 복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나한테는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동시에 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 포함 양쪽에 3명씩 나하고 지금 진짜 삶을 나누고 목숨도 같이 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람 좌우측에 3명만 딱 복제하면 이 사업은 끝난다. 끝난다. 이걸 우리는 세븐 코어라고 합니다. 나 포함해서 7명의 사무라이. 그쵸? 네. 7인의 황야의 무법자, 7인의 무법자. 다 7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바이너리도 보세요. 나로부터 2명 A, B를 만들고요. 찾고 A, B한테 또 2명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7명과 나 포함 이 7명이 완전한 핵심 코어가 돼서 진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날갯짓을 하는 아까 7가지 습관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양쪽에 3명씩 찾는 일이 내 평생 할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스폰서가 해야 될 일과 파트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스폰서십이라고 합니다. 네? 스폰서는요,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걸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 네트워크.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상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에 안 넣어서 시스템에서 배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우린 스폰서십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파트너는 뭐냐?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파트너로서 스폰서에 대한 어때? 예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스폰서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학력이 딸리더라도 배움이 짧고 또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스폰서예요. 왜?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사업을 갖다가 키우고 안 키우고는 내가 하고 또 나를 갖다가 가르칠 사람은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서 이미 성공한 업라인 스폰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중간에 껴있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험담하실 필요 없어요.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복제가 돼야 내 파트너도 똑같이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어기잖아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이 똑같이 해요. 그 못된 짓을 똑같이 파트너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신기해요. 복제 귀신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다 해요. 그래서 이 관계심을 유지하는 게 이 사업의 생명줄이고, 모든 것이 복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 네? 명심하셔야 돼. 다 따라합니다. 네? 내가 못된 짓 하잖아요. 똑같이 못된 짓 하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천벌을 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요. 돈 잃어먹고 싫다. 오해하고 싸우고. 그럼 성공하는 스폰서의 성공 모델은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사업에 비전을 주는 사람, 자신감 확신 주는 사람, 성공 시스템 그대로 잘 복제하는 것, 세븐코어를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 팀워크를 중시하고 파트너의 꿈을 터치해 줘야 돼요. 우린 드림빌드예요. 파트너의 꿈을 터치해 줘야 돼요.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용기 갖게 만들어주는 게 네트워커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같이 사랑, 봉사,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험과 지식이 있어 내가 먼저 준비하는 스폰서가 돼야 돼요. 개인 감정보다는 비즈니스 감각을 갖고 했어야 돼요. 좀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싸웠다고 해서 티내고 막 그냥 해요. 어린 짓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러 온 거지 여기에 학예회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 저기서 지금 저 1층의 현관에서 싸웠다가도요,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친한 척 이렇게 방파가 웃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돼. 연극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스폰서가 돼야 돼요. 그럼 거꾸로 파트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폰서와 친밀한 사람이에요. 연락 찾고, 아까 전화 잘하는 사람. 예? 이쁘잖아. 스폰서님 하면.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갔다 와서 오늘 밥 안 사요? 스폰서? 이러면 어떻게 해? 아유, 꼴보기 싫어. 도망가야 돼. 그러면 안 돼. 예. 주력 라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스폰서님 제가 주력 라인 할게요. 소시적인데 왜 스폰서님은 왜 대시적 소시적만 하고 이쪽 대시적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이 복제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주력 라인이 되도록 하게요. 스폰서님 제가 이번에 스폰서님 승급시켜 드릴게요. 예? 제가 뭐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라고 바라는 대로 파트너가 먼저 하는 사람. 빨리 스스로 세븐코어를 실천하는 셀프 리더 되는 것.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와서 우리 김영 사장님처럼 진짜 이쁘잖아요. 이거 봉사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스폰서의 단점을 갖다가 씹는 게 아니라 안주 삼아서 어떻게 파트너 앉혀놓고 씹어. 그거 그대로 복제한다니까. 나 없는 사이에 똑같이 자기 밑에 있는 또 파트너 데려다가 똑같이 그게 하는 거야.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 퇴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팀장 말이야. 재수 진짜 없지 않냐? 이게 씹어. 똑같이 한다니까. 자, 스폰서의 단점을 덮어주고 스폰서가 스타로 만들어주는 파트너. 그죠? 예. 늘 스폰서와 상담하는. 그 다음에 심부름 시키지 않는 파트너. 마치 스폰서가 종이야. 시키면 다 해주는 것처럼 몇 번 해주니까 초창기 때 그냥 이제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다 해. 스폰서님, 저 명단 여기 있으니까 등록해 주세요. 처음엔 해줬는데 1년 지나서도 그 지랄이야. 확! 좁아하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고 또 형제 라인과의 파트너 관계심이 있습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고요. 절대 비비블 하면 안 됩니다. 더치페이 하셔야 돼요. 식사, 교통비, 자료 다 더치해야 됩니다. 이 책도요. 사주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9,000원밖에 안 하는 이 노하우가 1,000억을 벌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도 9,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스폰서님 책 사주면 제가 열심히 읽을게요. 그런 사람은 빨리 버리세요.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기 그렇게 좋은 책이요? 제가 완전히 오늘 밤에 가서 정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돈 내요. 아니 스폰서님 제가 한 건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파트너. 그런 사람하고 붙어서 사업하세요. 네. 그 다음에 형제 라인끼리는 절대 사업 상담을 하지 않는다. 친교는 갖대 어떻게? 상담을 갖는 순간 스폰서를 씹게 돼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사업의 명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초보자가 빠진 어떤 함정은 그냥 쭉쭉 보시고 넘어갈게요. 제품 애용에 인색한 사람, 초보자들이 안 됩니다. 모르고 전달하는 건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미팅에 불규칙으로 나온 사람 안 돼요. 특히 마이웨이, 나 다 알아. 그 사람은요 포기하세요. 이거 불치병이에요. 네트워크의 불치병 중에 하나가 뭐냐? 나 다 안돼. 알면 지가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불치병이니까 놔두세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거절에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힘들어져요. 스폰서 무시하고 어떻게 저처럼 초창기 때 27년 전 얘기예요. 자기 잘났다고 막 지가 떠들고 다녀서 안 돼. 상담하고 같이 호일러 법칙에 활용을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하지 않는 사람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3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90%. 예. 제가 월요일날 강의한 거 여러분 물어보시면 다 기억합니까? 월요일날 분명히 강의했는데 기억 안 나. 그게 정상이야. 3일 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얘기해도 어떻게 이렇게 침 흘리고 듣잖아. 분명히 월요일날 얘기했거든. 근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듣잖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적어야 돼요. 적는 자만이 살아요. 적자 생존. 그래서 스스로 셀프코어 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종업원 마인드가 아니라 사장 마인드로.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의 꿈을 갖다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남한테 뺏겨요. 자,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가 됐어요. 그럼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면 평범한 삶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남들이 주는 닭장 안에 가둬놓고 먹이를 준다고 해서 그 먹이만 먹다가 죽기에는 아깝다라고 느낀 사람이에요. 자, 닭들도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못 날라요? 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엄마 닭도 할머니 닭도 어떻게 알만 낳고 알만 깨서 가만히 날지 말고 또 주인이 주는 먹이만 열심히 받아 먹으면 우리는 계속 알 낳는다. 그리고 너도 알 낳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직장 생활이에요. 전 그래서 그걸 27년에 깨닫고 어떻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삼성을 때려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랑 이혼당할 뻔했지만 왜? 뭘 위해서? 저는 자유로운 삶을 택하고 싶었어요. 헐헐 날아가고 싶었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한